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겸손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과 의사 이든쌤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리뷰 6화 시작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머리를 깔끔하게 하셨네요. 네, 머리 좀 잘랐습니다. 네, 교수님들 출근하시자마자 볼일도 보고 네, 전공의들이 회진을 카페테리아에서 기다리고 있었네요. 아이고, 드래곤 선생님이 지금 떡실신하고 계시네요. 네, 밤새 당직하고 콜이 너무 많으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저희 동기 중에 한 명도 의국에 회진 준비하러 교수님 오셨는데 회진 프리라운딩 환자 차트 보면서 리뷰하는 동안에 내내 침대에서 자고 있었던 동기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네, 뭐라 하셨어요, 그래서? 모르고 가셨어요. 있는지도 설마 거기 누워 있었겠느냐.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다면 뭐 할 거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든쌤 네.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1년 동안? 네, 뭐 최성환 교수님은 뭐 그냥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서 뭐 진료도 보고 사고 싶다 하셨고, 여기 막 전제 조건들이 있죠 보니까. 이익준 교수님은 애가 있어 없어. 애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없어야지. 저는 아이랑 같이 있어도 돼요. 아이랑 같이 있어도 되는데 돈이 충분히 있냐 없냐. 충분히 있다가. 충분히 있다. 저는 두 개 다 충족시키는 저는 하와이에서 1년 살고 싶어요. 하와이 1년 살기. 전 하와이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혹시 하와이? 2번 갔어요. 신혼여행. 신혼여행 때 한 번 갔고, 그다음 그때 너무 아쉬워서 한 번 더 갔죠. 하와이 간 사람들은 다 만족하더라고 보니까. 하와이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예, 난 너무 멀어서 비행기 10시간 나 못 타. 너무 힘들죠. 이코노미석으로 타서 가면 진짜 다리 끊어질 것 같은데 그 고통을 감수하고 가서 느낄 수 있는 지상 낙원의 그 평온함, 따뜻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갑자기 하와이를 홍보하고 있네. 하와이 관광청 연락. 경서쌤은 1년 1년 아무것도 동안. 안 하고 일 안 하고 돈도 충분히 있다. 애도 없다. 결혼은? 아니, 이 사람이 결혼은 결혼했어 안 했어? 했어. 했어? 네, 결혼은 했어요. 장난이에요. 우리 와이프 보고 있을 텐데 장난이야? 네. 글쎄 뭐 저는 딱히 그냥 저는 지금도 좋은데 1년 쉰다고 하면 그냥 유튜브 할까? 그래서 이제 바로 회진이 시작됐어요. 이익진 교수님이 수술 후 환자를 회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네요. 수술 후 이제 봉합된 부분을 보고 있는데, 하얀 벤트가 3군데 붙어 있죠. 배꼽에 하나, 그 위에 하나, 그 왼쪽에 하나. 이게 바로 이제 복강경 수술하고 난 다음에 수술 흔적입니다. 잘 아물었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배꼽에 뭘 넣냐면 카메라를 넣어요. 배꼽으로 카메라를. 양옆에 조그맣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인턴 때 학생 때 전 주로 봤었는데 되게 세밀하게 조금씩 하는 모습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면서 이제 인턴 쌤이라든가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걸 느끼게 되죠. 요즘에 이게 구멍이 이제 3개가 지금 3개인데 뭐 2개 또는 하나만 뚫고 하는 수술도 있어요. 최대한 흉이 안 지게. 특히 여자애들은 흉이 더 안 질수록 더 좋죠. 그러다가 개코인 이익준 교수님이 불고기 냄새를 맡으셨네요. 그래서 수술할 때 금시 시간 안 지키면 큰일 나죠. 지금 배를 열어야 되는데 음식물이 가득한 상태로 수술을 하면 큰일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VIP 병실로 이제 회진을 바로 간다고 하는데, 펠로 선생님이 꼭 가고 싶어 하시는 눈치입니다. 연예인 보고 싶어서. 제가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수련을 하고 있을 때는 한번 연예인 자제분이 VIP 병실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특히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들은 꽤 있어요. 갑자기 아프신 경우들, 연예인분들. 저는 실제로 마주친 적은 없는데 응급실 근무를 하러 가야 되는데 방금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걸그룹이었는데 참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 어떤 되게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다쳐서 왔대요. 근데 응급실에서 이제 수술을 해준 거야. 나중에 이제 드레싱하러 왔을 거잖아요, 다시. 근데 교수님이 보시고 그랬대. 야, 누가 했냐고, 수술을. 못한 게 아니라, 야, 너무 정성 들여서 한 거 아니냐. 수술 한 5번 하면 될 건데, 7번, 8번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6개월 아기가 나오네요. 담도가 막혔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단 먼저 그 어떤 질환인지 나오기 전에 랩 소견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뭐 이제 LFT
뭐 토비 뭐 이렇게 말하는데 간 수치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리고 빌리루빈 수치도 지금 총 빌리루빈 수치도 엄청 높은 거거든요. 생후 얼마 안 된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간 질환이 높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질환이라면 아니 수술을 했죠. 수술을 한 질환이라면 선천성 담도 폐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사이 수술을 한 다음에 환자예요. 카사이 수술이 뭐 어떤 거예요? 담도가 막혀 있으니까 담즙산이 역류를 하면 간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고 결국은 간경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수술을 하는 건데 그런데 잘 안 됐나 봐요, 근데 수술이? 보통 이제 8주 안에 수술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고 수술할 당시에 간 경변이 별로 없을수록 예후가 좋은 병인데 그렇지 않았던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엔 간 이식밖에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자가 아이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네요. 그리고 앞에 사마 마지막 부분에 중간 부분에 이제 이익순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대목이 있어요. 갑자기 익순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준하 선생님이 개 말이야. 아직 살아있어? 이러잖아. 그때 나와요. 진단명이랑 똑같이 카사이 수술했다고. 그래서 사마 마지막 끝날 때 다쳐가지고 교통사고 때문에 응급실로 왔었을 때 딱 열었을 때 수술 자국이 확 나 있죠. 네. 그게 수술했다는 거를 표시를 하려고 흉터가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또 그런 걸 기억하고 있대? 익숙한 수술명이니까. 이익순 소령님은 아주 좋은 예우.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이제 웃겼던 장면 중에 하나네요. 택시 타고 오셨는데 네. 주차장에서 차를 찾고 있는 모습. 깜빡깜빡 할 수가 있죠. 근데 뭐 저희도 벌써 깜빡깜빡합니다. 며칠 전에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는데 차가 없는 거야. 집 앞에 주차장에. 한 바퀴를 다 돌았어. 못 찾았겠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집 근처 편의점에 잠깐 들린 거예요. 애기가 뭐 좀 사오라 그래가지고 편의점 앞에 차를 대놓고 그냥 집에 갔어. 걸어갔어. 근데 그 와중에 뭔가 핑크빛 기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서로 알콩달콩 토닥토닥.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핑크빛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친구로서 친구, 서로 의지하고 그냥 우정일 수 있죠. 불알 친구라고 하시니까. 그다음 식사하시면서 어머니와 통화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정말 익숙한 장면이에요. 네, 진짜로 통화할 때 김준하 선생님 통화하는 거 보니까 저희 어머니랑 통화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이제 일단은 어머니랑 뭐 했다, 뭐 집에 뭐 고치셨다, 뭐 이런 얘기랑 또 이제 말 안 통할 때 똑같은 말인데 헷갈려 하실 때 막 신경질을 낸다던가. 네. 그리고 이제 동생 걱정하는 거. 그래서 너무 공감 가는 통화였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네. 김준하 선생님이 나 봉급쟁이야 나도 하면서 돈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이제 의대 딱 합격하고 어머니한테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머니 호강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호강을 시켜드리려면 아직 멀었어요. 어떡하지? 네, 아이고. 그래서 재테크가 필요한데 겸손 쌤한테 상담을 받아야겠어요. 김준현 쌤이 이제 골프를 되게 좋아하는 걸로. 네, 각자 이제 좋아하는 것들, 취미생활들 이런 거 나오네요. 좀 의사 쌤들 뭐 골프 취미분들 되게 많죠.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대 쌤 치나요? 저는 안 치는데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골프를 좋아하셔가지고 사실 저는 잠깐 배웠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나가야지 늘지 안 하면 이게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쉬고 있는데. 주변 의사분들 중에서 좀 특이한 취미 같은 거 있는 거 있어요 혹시? 특이한 취미, 재테크를 취미로 갖고 있는 특이한 친구가 있죠. 누구죠? 그리고 이제 이익준 교수님이 아들 우주를 위해서 케첩을 만들고 있는데 유기농으로 맛이 없어. 그래서 이제 케첩을 첨가하셨네요. 이대 쌤 요리 잘해요? 잘할 것 같은데 이 느낌에? 요리요? 잘 못해요. 요리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레시피대로 정량을 재료를 쓰는 거. 정량을 안 써요 근데 본인은? 저는 좀 눈대중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맞아, 잘하는 게 있어. 뭐? 면 요리. 어떤 예를 들자면 뭐? 파스타, 라면, 짜파게티.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면발이 예술로 익혀요. 장겨울 선생님과 추미나 선생님이 출근하고 계신 모습이네요. 근데 어디 안 좋냐고 뭔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생리통만으로도 얼굴이 붓고 불편감이 생기기 때문에 아직 알아채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생리통 때 많이 드시는 진통제가 엔세이드 계열인데 그것 때문에 뭐 과민 반응 일어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엔세이드에다 과민 반응 일어나면 진짜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워낙 흔하게 쓰는 약이다 보니까. 맞아요. 정말로 이제 그런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거 대신 이제 다른 계열 쓰는 거죠. 타이레놀 계열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도재학 쌤이 ASD 첫 집도를 하시게 됐네요. 아, 예,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또 생각보다 잘했다고 끝나고 이제 칭찬도 음, 받으셨어요. 네, 무표정하게 웬일이냐? 허? 이것도 예, 친친하게 웃겼는데. 저 요 댓글 많았어요. 수술할 때 진짜 메스 이거 하는지. 근데 수술할 때 보통 메스 하면 시작을 하면서 배를 가르잖아요. 근데 딱 이제 정말로 이제 수술 딱 시작하면서 메스 하면서 시작한 경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시작해요? 별 말씀 안 하시고 별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메스 정도는 사실 그냥 암만 안 하고 그냥 손 내밀어도 주지 않을까? 당연히 처음부터 그냥 메스부터 줘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통 피부에다가 얇게 지금 여기도 보면 살짝 보면 이제 뭐 테이프 같은 거 붙인 모습이 있어요. 네. 가르는 주위로 이제 테이프 같은 거 붙이고 거기를 한번 싹 자르고 그 다음부터 점점 파고드는데 볼 때 수술 볼 때마다 느꼈던 게 생각보다 출혈이 별로 없어서 맨날 놀랐던 것 같아요. 첫 수술을 봤을 때 자르고 지혈하고 자르고 지혈하고 점점 파고듭니다. 우리는 뭐 몇 번 블레이드 주세요 뭐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메스보다는 블레이드라고 표현을 많이 해서 그렇죠. 그게 번호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모양 번호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기회가 정말 저는 귀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본인이 혼자서 다 책임져야 될 때 진짜 옆에서 누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 참 많아요. 그렇죠. 외과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당장 막 이게 급한데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옆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봐주면서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도와주면 진짜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그렇죠. 예, 옆에 슈퍼바이저가 있으면 좋죠. 수술 말고도 내과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진료 보러 왔을 때 정말로 이제 봉직이 시절에 모르는 것들도 있어요. 얘가 왜 이 발진이 왜 났지? 난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래도 수술하고 있는 중에 막 전화해서 이렇게 뭐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근데 이제 환자분이 계신 중에 전화할 수가 없잖아요. 예. 경험이 쌓이고 보면 이게 어떤 발진이거나 이제 많이 알게 되는데 초반에는 이제 딱 봉직 딱 나왔는데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옆에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이제 홍도랑 윤복이가 외국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죠. 오는 사람마다 한 마디씩 물어보고. PK 때 사실 학생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저는 기다리는 거였어요. 회신 시간대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고 또 이제 뭐 외국에서 기다리고 있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또 이제 스테이션 그러니까 간호사 스테이션이 있잖아요. 보통 거기 앞에서 기다리는데 너무 힘들었고 막 졸기도 하고 하염없이 기다렸던 기억이 나네요. 언제 올지 알면은 기다리겠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사이에서 오신다 이거밖에 모르거든요. 인계장에. 그러면 그때 사람이 오래 서 있으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때 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다 앉고 눕고 하는 게 인간이구나.